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단어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GPU 그리고 HBM입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이 두 무기로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러한 파티에 열광하는 와중에 시장이 철저하게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무시하고 있던 존재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국의 영원한 원조왕 CPU입니다. 네. 과거 AI 대전의 초기만 하더라도 CPU는 수천 개의 코어로 무장한 GPU의 물량 공세 앞에서 자존심이 짓밟혔었죠. 근데 지금 이 잊혀진 왕이 다시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본인을 밀어냈던 바로 그 AI 때문에 상상도 못한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가 단순히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이전트 시대가 왜 하드웨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지, 거대한 병목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는 투자 알파가 숨어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AI, 그러니까 챗GPT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AI가 텍스트를 한번 쭉 뱉어내고 끝납니다. 대답이 1초에서 2초 늦어져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AI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에이전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코드를 읽고 버그를 찾고 스스로 컴파일도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에러가 나면 또 수정을 해봅니다. 이른바 수십 단계의 다단계 멀티 스텝 워크플로우를 거치거든요. 매 단계 1초씩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작업은 엄청나게 밀려버릴 수가 있겠죠. 실시간성이 에이전트의 생명인데 이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AI 시장 트렌드를 보면 에이전트 관련 질의가 전체의 50%까지 폭발적으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10%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왜 GPU가 아니라 CPU가 필요할까요? GPU가 다 하면 안 될까요? AI가 스스로 코딩하고 디버깅도 하려면 필연적으로 A면 B로 가고 에러가 나면 다시 C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분기 판단, 브랜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if, else, then 이런 구조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순차적 워크로드, 시퀀셜 워크로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지배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복잡한 생각은 빼버리고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스레드 수천 개를 물리적으로 때려박아서 한꺼번에 단순 연산을 박살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무식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병렬의 GPU 스레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분기 조건이 딱 등장하게 되면 갈피를 못 잡고 성능이 조금 뻗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복잡한 분기 제어, 브랜치 제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단일 스레드 성능을 자랑하는 CPU가 헤드 노드로서의 기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CPU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의 신형 CPU들은 과거처럼 코어 내부를 그리고 복잡하게 꼬지 않습니다. 물리코어를 128개, 192개 이렇게 단순하게 또 박아놓고 그 사이를 거대한 내부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또 확실한 스케일 아웃 병렬화 모델로 진화하면서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얄팍한 착각을 하나 부숴드리겠습니다. CPU가 다시 왕이 되고 그럼 GPU는 단순 계산기로 전락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죽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이전트의 시대 CPU의 부상으로 가장 수혜를 볼 기업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엔비디아입니다. 또 비디아.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GPU를 팔아 제국을 세운 엔비디아가 최근 인프라 파트너들과 베라 올리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라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베라 CPU, 베라가 이름이에요. 베라 CPU. 그러니까 베라 올리니까 GPU 없이 CPU를 단독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에이전트 시대의 전체 시스템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보안을 통제하는 역할이 100% CPU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첫 CPU였던 그레이스는요, 뼈아픈 좀 실책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ARM의 기성품 코어를 가져다가 막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복잡한 순차적 워크로드, 아까 말씀드렸던 if s10 이 구조가 나오게 되면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지게 되면 뻗어버리는 이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그레이스 CPU에서 있었거든요. 이걸 현장에서 직접 얻어맞은 엔비디아가 그래서 올해는 베라 CPU 개발을 통해서 8년 만에 자체 설계한 코어로, 코어까지 설계해가지고 ARM 거 안 쓰고 본인 설계한 코어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제 2026년에 엔비디아 CPU는 단순한 연산 장치가 아니라 거대한 컨트롤러이자 데이터 펌프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역할을 하는 CPU를 엔비디아도 만든다는 거죠. 빅테크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또 거대한 자체적인 CPU 개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존은 극단적인 비용 절감의 달인입니다. 그들의 CPU인 최신 그래비톤 5라는 칩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요. 최신 네트워크 규격을 쓰면서도 데이터 통로 숫자를 과감히 좀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상용 칩 파는 인텔 입장에서는 고객이 뭘 갖다 붙일지를 모르니까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넉넉하게 좀 뚫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들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훤히 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 통로를 잘라내가지고 칩 만드는 단가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빅테크가 가진 풀스택의 혜자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CPU 설계도의 제왕 중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ARM이죠. 네, ARM까지 지금 이 시장에 참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엔 설계도만 팔면서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던 애들이 202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피닉스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TSMC에서 찍어낸 완제품 칩을 메타 같은 곳에다가 직접 팔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로열티 장사 안 해. 우리가 직접 칩 팔 거야. 이런 겁니다. 단순히 칩 메이커로 수직 상승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건 기존의 VIP 고객이었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과 직접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빅테크들이 ARM 생태계를 떠나서 개박형 리스크5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자, 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AI 투자 과열 아니냐, ROI,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안 나오지 않냐,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리콘밸리 수장들은 투자 수익률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말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AI 버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십조 원 잘못 쓰는 것보다 초지능 타이밍을 다른 사람들한테 놓쳐가지고 본인들의 제국이 망하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있어서 AI는 사업 하나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게다가 모델 성능이 10배 오르고 비용이 떨어지면 시장 수요는 20배 이상 폭발한다는 법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신형 칩으로 추론 비용이 35분의 1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엔비디아가 밝힌 적이 있는데요. AI에게 수십만 줄의 코드를 밤새 코딩하게 하고 디버깅하게 하는 이러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비로소 그렇게 가격이 싸져야만 상업적인 수지 타산이 맞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이전트 트래픽이 폭발하면 순차적 CPU 워크로드가 폭증하게 되고, 그렇다면 구형 CPU의 병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신형 CPU의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한다. 여기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 이 공식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이 GPU 성장률 둔화의 질에 겁먹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이 AI 인프라의 다음 챕터, 그러니까 CPU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무시했던 균열 속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했던 게임, 지금은 아니에요. 좋아했던 게임 오버워치의 명대사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